네, 목요일에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까지 강한 모습 나타내면서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회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간밤에 미증시가 밀리기도 했고요. 지금 CPI, PPI 이러한 지표들의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계감이 역시 국내 증시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2차 전지가 쭉 밀리면서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 지수가 2,593선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1% 가까이 밀리면서 900선 문턱에 딱 걸쳐져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종목의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머니맵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얘기 드렸듯이 이 반도체 2차 전지 쪽 그리고 바이오까지 다 같이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유난히 좀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에서 한국의 단체 관광 재개에 대해서 오늘 자정쯤에 발표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리오프닝 관련주 다 같이 웃고 있습니다. 면세점, 카지노 그리고 숙박이라던가 여러 쪽에서 오늘 상승불을 강하게 켜고 있죠. 그리고 정유라던가 가스 관련해서도 상승불이 좀 나오고 있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 실적 발표했는데 오늘 빨간불 켜고 있네요.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차근차근 개장 특징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머니맵에서도 봤지만 항공, 여행까지 다 같이 올라가는 오늘입니다. 우선은 면세점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 좀 궁금해지거든요. 대표적으로 호텔신라와 파라다이스 같이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호커가 이제 많이 들어온다. 거의 6년 5개월 만에 다시 한국 단체 관광이 재개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2019년에 거의 600만 중국인들이 방한을 했었잖아요. 이번에도 그 수준까지 기대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이 관련주들 흐름이 좀 궁금해집니다. 뉴스 보니까 신라 호텔 가서 망고빙수 먹지 말고 호텔신라 한 주를 사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호텔신라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군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렸죠. 최악을 지나고 있을 때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된 소식이 과연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으나 그것을 배제하고서라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됐다라는 말씀은 이미 예전부터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달, 7월달에 두 종목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의 이제 호재 때문에 주가는 급등을 해서 일정 부분의 수익은 났겠지만, 그럼 지금 현재 구간에서 과연 우리가 중국 쪽의 폭발적인 방안을 기대하고 이들 종목에 대해서 기대를 아주 높여도 될까에 대해서는 그때도 언급드렸다시피 설사 이게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예전만큼 안 온다. 실제로 올지는 확인해 보는 것이 좀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론 최근에 중국인들 들어옵니다. 단체 관광객을 막아놨지만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요는 일단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단체 관광객들이 과연 예전만큼 폭발적으로 올까? 지금 중국이 디플레 얘기가 나오고 경기의 전반적인 탄력도가 줄어든 상황에서 또 전체 소비도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문을 열었다고 해서 과연 과거만큼 올 것이냐? 확인해 봐야 될 이슈지 기대만 갖고 지금부터 베팅을 막 늘려가야 될 시기는 조금은 늦었다라는 거죠. 항상 타이밍은 앞서가지 않으면 뒤늦게 쫓아가면 먹을 거 별로 없고 뒤늦게 쫓아갔다가 오히려 역으로 장기 투자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두 종목 모두 더 주가가 오를 것 같기는 한데 신규 매수해야 되느냐? 미리 베팅했던 사람들의 몫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손절 가격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잡아가시는 것이 전략적 접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관련해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리오프닝주가 반등해 주는 거 정말 기쁘긴 합니다. 반갑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일단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정확한 수치가 되겠죠. 실제로 정말 이제 단체 관광이 재개되는지 그렇다면 요호커가 얼마나 들어올지 그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중국의 경기 회복은 좀 둔화되는 모습이고 아직까지 뚜렷하게 개선되는 걸 좀 찾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오늘 자정에 또 나오는 뉴스들 보면서 저희가 향후에 대응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리뷰 가져보려고 합니다. 7월 31일에 두산 얘기 주셨는데요. 최고가 기준으로 지금 수익률 32% 나타내고 있죠. 오늘은 2% 가까이 좀 밀리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추천해 주시고 나서 8월 초였죠. 8월 첫날에 11% 정도 급등 나오며 보니까 11만 9천 원 가까이 또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지금 약간 이제 어느 정도 횡보 구간 거치고 있습니다.
네, 뭐 두산의 모멘텀은 두 가지였죠. 일단 뭐 두산 BG 자체 실적이 좋아졌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 두 번째는 로보틱스의 상장과 관련돼서 최근에 로봇 관련주가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었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이 닿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술적으로 뭐 추세 하락을 점칠 수 있는 대량 거래와 뭐 장대 음봉 혹은 뭐 큰 폭의 개파락과 뭐 악재 뉴스 이런 것들이 부각되지 않는 한 적어도 IPO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는 게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신규 매수는 일단 이렇게 주가가 한 20-30% 뜬 이후에 가져가면 목표 주가를 낮춰야 되는,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이 낮아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쫓아가는 건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했던 주가가 아직은 좀 더 남아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홀딩 전략이고, 이것도 신규 매수는 굉장히 좀 타이트한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로보틱스의 IPO가 확증되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규모의 돈이 들어오겠다,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수준이 만들어지겠다라고 시장이 알기 전 정도까지는 그래도 최소한 보유 정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좀 많이 올라온 부분에서는 따라가기보다는 일단 보유자의 관점에서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개장 특징주들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오늘 잔금 해제 종목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동아 ST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일까요? 바로 어제장이었습니다. 이 종목이 뭐 그동안 사실 너무나 잠잠했던 종목인데 26%나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이제부터 정말 시작인 건지 단숨에 지금 신고가 경신하고 오늘도 추가 강세 이어갑니다. 상승의 이유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종목의 상승의 이유, 미국 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국내 시장에서도 이미 펜트론이라고 하는 종목이 꾸준하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지금 기존에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전부 중소형주 잘 모르니까 뭐 유한양행과 그다음에 셀트리온 두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뭐 유한양행은 뭐 결과가 괜찮았고 셀트리온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 자, 동아ST도 지금 뒤쪽으로 보시면 이게 이제 R&D 파이프라인인데 추가적으로 지금 임상 3상을 넘어서 제품화가 돼 있는 것들도 있고, 임상 3상으로 가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딱 두 가지죠. 제2형 당뇨, 그다음에 저 제2형 당뇨가 비만과도 맥락이 닿아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제약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쪽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약 하나만 꼽으라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삭센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당뇨 치료제로 개발했는데 이게 비만에 엄청난 역할을 발휘하면서 뭐 연예인들이나 뭐 부자들 입장에서는 안 맞을 수 없는 뭐 그런 주사가 되어버렸다는 얘기도 네. 있고, 그다음에 뭐 상대적으로 일단 그 치료제로 개발된 것이어서 부작용은 좀 낮고 뭐 효과가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뭐 그거는 제가 알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니까 여기서 일단 차치하고, 그러면 어저께 바이오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동아제약이 갖고 있는 저 제2형 당뇨 치료제와 그다음에 그와 맥락에 닿아 있는 비만 치료제라는 측면에서 시장이 관심을 가져간 거죠. 그래서 기존에 오르고 있었던 뭐 이 비만 관련된 종목과 더불어 어저께 한미사이언스, 그다음에 이제 동아ST가 폭발한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것도 이제 앞으로 기대감을 높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다음에 말씀드릴 기본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었는지가 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맥락을 잡고 있던 반도체와 2차 전지가 힘이 빠지니까 뭔가 다른 쪽으로 돈이 돌려고 하는데, 그러면 먼저 뭔가 모멘텀을 보여줬던 종목군들로 1차적인 돈은 갔고, 그 다음에 후속 타자를 찾아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동아ST라고 하는 종목이 이런 모멘텀을 기반으로 실적도 기초 체력도 좋아지면서 좋아지고 있는 종목인가가 오늘 말씀드려야 될 포인트의 핵심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말씀해 주시는 타임에 파라다이스 실적이 좀 나왔네요.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부분 굉장히 눈에 띕니다. 오늘 뭐 지금 전반적으로 앞서 체크해봤듯이 카지노주 다 같이 잘 가는데 지금 17% 급등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 부분에서 앞서 저희가 얘기를 또 나눠봤잖아요. 지금 아무래도 이슈 때문에 많이 올랐지만 이럴 때 따라가기보다는 좀 눌렸을 때 혹은 정확한 이제 수치들 좀 체크하면서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있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동아 ST로 돌아온다면 최근에 이 비만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관련주들 정말 많이 오르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 급격한 급등은 그 테마주에 또 이제 이름이 묶이면서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부분들 한번 그걸 봐야지 앞으로를 또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죠. 중요한 건 이 본질적인 체력이 개선되면서 모멘텀이 붙어야 네. 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여기서 가장 주목해 봐야 되는 포인트는 그 저쪽에 있는 그림이라고 봐야 네. 되겠죠. 이쪽이요? 그래서 지금 네. 실적 추이에서 영업이익률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자, 1분기에 그 상반기의 영업이익률이 갑자기 급증하고 있는 네. 거죠. 자, 이게 그 성장 호르몬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상대적으로 마진이 높은 성장 호르몬의 매출이 올라가면서 기존에 10%도 미치지 못했던 영업이익률이 갑자기 급증했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런 성장 호르몬 자체가 줄어들기보다는 앞으로도 확대될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연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매출의 개선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마진율이 급격히 올라오면서 이익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2형 당뇨 치료제가 임상 3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같은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 있는 모멘텀이 같이 붙고 있는 거죠. 즉 기초 체력이 개선되면서 모멘텀이 붙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저께 급등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또 급등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충분히 기초 체력이 개선되고 있고 외형까지 성장된다면 더 좋겠으나 외형 성장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모멘텀에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약바이오가 다시 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장세로 간다면 이 종목도 뭐 빠질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그러면 이렇게 한번 뭔가 주가 부각이 되고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 다른 사람들도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점점 관심을 높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느냐? 최근에 전혀 그런 게 없었죠. 어제 급등을 제외한다면 이 종목도 시장에선 거의 뭐 잊혀진 종목. 바카스나 뭐 팔지 이 종목이 뭐 볼 게 있겠어? 거의 뭐 이 정도의 수준에 놓여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나름 기초 체력이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모멘텀이 어저께 주가의 급등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가 돌아오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소외됐던 종목들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다시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부진했는데 하루 만에 그거를 돌려 세우고 있으니까요. 우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급격한 상승이 나오기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일단 추세 자체를 많이 탈피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매수의 타점을 좀 잡아봐야 될 텐데 사실 어제 많이 올랐고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동안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부담스럽기도 한데요. 네, 자 일단 뭐 준비된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 매수 타이밍이냐는 아마 뭐 각자 선택하셔야 될 목이겠지만 자 지금 이 현재 이 종목의 PBR 밴드로 봤을 때 거의 역사적 저점을 찍고 돌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뭐 단기적인 등락은 저도 알 수 없으나 자 역사적인 PB 밴드 저 저점으로 떨어질 정도로 실적도 형편없고 앞으로도 실적도 쪼그라드는 그런 종목인가를 반문한다면 저는 단연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반등의 목표치를 과거 최고점이었던 뭐 1.6배 이렇게까지 가져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저 녹색으로 보이는 지난 2020년과 2022년 가는 그 중간에 네. PB밴드의 하단 부분이었던 저 정도 영역까지는 한번 회복이 가능한 지점이 아닌가? 그게 한번 PB 한 배 내지는 1.1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가격까지의 반등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매출은 제한적이나 이익률이 개선되고 있다.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나 당뇨 제2형 치료제의 모멘텀이 붙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주가적인 업사이드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너무 급하게 쫓아가시기보다는 일단 시장에서 조금 관심이 식고 다시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이런 쪽으로 거래 대금이 쏠려서 이런 종목군들이 위축되는 그런 시기에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PB 한 배 정도가 8만 원이 조금 못 미치는 한 7만 원 후반대 정도 가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 가격까지의 반등은 조금 열어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선은 지금 7만 1,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7만 8,000원 정도까지 반등 바라보자 이렇게 정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효성 TNC, 저희 시간에 효성 그룹주도
얘기도 간간히 했었던 것 같은데 하반기에는 과연 좀 빛을 발할 수 있을지 하나씩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분명히 올 연초에 정말 괜찮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언제 또 이렇게 빠졌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스판덱스 업황 자체에 좀 부진이 영향이 컸던 것 같은데요. 그 약세 원인 좀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2021년도에 정말 이런 실적이 나올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실적이 나타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에 보는 관점이 그때 뭐 PER이 2배밖에 안 된다 그래서 네. 뭐 주가가 갈 데가 멀리 남았다라고 했는데 바로 2022년이 되니까 뭐 3분기, 4분기부터 적자로 돌아서는, 그러니까 스판덱스 시장이 폭발할 때 가장 점유율을 높였고 미리 투자했던 이 효성 TNC가 급격하게 주가가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중국 업체들이 엄청나게 물량을 늘리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수익이 점점 둔화되기 시작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도 망가지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준비된 그림 보시면 자 2022년도부터 하락하던 전체적인 흐름, 코스피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던 올해 4월 달 이후에도 오히려 주가는 역으로 가는 흐름을 네.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갭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반기에 나타났던 이런 부담스러운 흐름이 이어진다면 실적도 별로고 그다음에 마진율 개선도 없는 그런 상황이 만약에 이어질 경우에는 이 종목은 여전히 저 갭을 축소하기가 어렵다라고 봐야 될 텐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을 가져온 것이고 오늘 나온 리포트들을 한번 제가 쭉 살펴보니까 충분히 납득 가능할 만한 그런 이유들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납득 가능한 이유들 좀 궁금해집니다. 지금 지수 대비해서 너무 많이 빠져 있으니까 빨리 좀 진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가 바로 이제 하반기 개선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스판덱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좀 줄여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사실 이게 마법의 소재잖아요. 너무 여러 곳에 많이 쓰여요. 기능성 의류에도 쓰일 거고, 뭐 고무 이런 타이어 쪽에도 쓰이고,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기능성 의료가 늘고 있다라는 것. 네. 최근에 뭐 기상이변 같은 것들이 네. 많이 나타나면서 그런 기능성 의료는 뭐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더 중요한 건 중국의 공급이죠. 결국 2021년도에 그 폭발적인 실적에서 2022년 1년 만에 망가진 이유는 중국의 공급량을 엄청나게 늘리면서 나타난 전반적인 마진 하락, 공급 과잉, 이 부분이 이제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언급해 주셨던 대로 수요가 조금 올라오죠. 네. 그런데 뭐 그렇게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중국의 스판덱스 생산 능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네. 공급단에서 일단 크게 늘지 않고 증산은 지속되고 있으나 노후된 설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생산량이 하반기에는 일정 부분 줄어들거나 네. 플랫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수요는 일정 부분 조금 늘고 공급은 일정 부분 조금 감소하니까 그러면 이제 효성 TNC도 중국발로 인해서 나타났던 마진 하락, 전반적인 수요 압박 이런 것들에서 그나마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 정도로 보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은 그냥 일관된 흐름을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분기에 거의 최악으로 갔다가 3분기에 일단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종목군들을 저는 일단은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뭐 제 얘기가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저 위에서 있는 성장성을 반영하고 있는 종목군들 당연히 좋고 여전히 주주주인데 신규 매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 쪽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최근에 그런 종목군들 찾고 있는데요. 자, 효성 TNC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2분기까지는 역시 좋지 않았다. 3분기에는 좋아질 만한 요소들이 조금씩은 생기고 있다.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보시면서 수요는 늘고 공급은 감소한다.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네, 확실히 하반기 들어서는 이제 3분기 기점으로 해서 좀 턴어라운드 기대되는 종목들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SO일도 아마 그런 쪽에서 저희에게 미리 또 얘기 주셔서 또 좋은 수익이 났지 않았나 싶습니다. 효성 TNC 그렇다면 주가가 참 많이 밀리긴 했지만 이제 하반기에 어느 정도 개선을 기대하면서 접근해도 괜찮을지 지금 자리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일단 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그렇게 우리가 만족할 만한 흐름이 나올 수가 없고 PER 차트는 보시는 것처럼 2021년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지금 저 밴드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가격대를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반대로 PB 측면은 극도로 이제 올랐다가 지금 현재 구간에선 너무 큰 폭의 조정을 받았고 또 기대감에서 올랐다가 다시 또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PER이나 PBR에서 의미 있는 배수를 찾아서 우리가 그 정도의 베팅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마진율이 조금 변함에 따라서 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사별로 추정하고 있는 실적도 생각보다 꽤 격차가 나요.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한 소위 PER, PBR로 우리가 뭐 EV, 에비타 같은 것들 그런 주가 비교 지표로 평가하는 그런 배율로 이 종목의 목표가를 설정하기에는 부담이 있다. 왜냐하면 마진율이 0.5, 1%만 변해도 이 종목의 EPS는 확확 변하기 때문에 그걸로 특정하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진율에 따라서 PB도 결정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PB에 대해서 또 명확한 관점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개선되는 신호는 받고 가장 먼저 봐야 되는 첫 번째 시그널은 저는 뭐 기술적인 최근의 전고점 정도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그 정도의 가격이 최근에 40만 원 초반대, 41만 원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정도까지 한번 단기 기술적 반등의 여력을 넓혀두고 그 다음에 마진율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를 살펴보면서 더 목표 주가를 높여야 될지 낮춰야 될지 투자 의견을 바꿔야 될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1만 원 목표 주가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